모든 것이 청량해지는 계절 겨울. 지나는 바람도 바람에 몸을 맡겨 흔들리는 나무도 그 어느 계절보다 티 없이 맑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때가 되면 스스로 비워낼 줄 아는 계절처럼 우리도 시간에 따라 자연스럽게 마음을 청정히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기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연대산을 아우르는 멋진 명상 수행 공간이 있습니다. 불교를 통해 세계 명상의 중심을 꿈꾸는 힐링의 도량. 오늘 만나볼 곳은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 무일선원입니다. 네, 저는 지금 경주에 와 있습니다.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니까 이렇게 커다란 코끼리가 반겨주는 사찰의 입구에 도착을 했는데요. 바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입니다. 오늘 소개할 이곳은 수많은 정각과 수행처로 다 둘러보기에 하루가 부족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어서 안으로 들어가서 스님과 사찰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주문을 따라 경내로 들어가는 길. 처음 만난 대관음사 간포도량 무일선원이지만 어쩐지 친숙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사찰의 마당에 도착해 둘러보니 한눈에 봐도 이것저것 둘러볼 곳이 정말 많은 곳이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 무일선원. 오늘 사찰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주실 분은 바로 주지 밀허 스님입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스님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대관음사 간포도량을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와보니까 도량이 굉장히 넓어요, 스님. 이 간포도량을 소개하기 위해서는 어디부터 어떻게 좀 둘러보면 좋을까요? 네, 이 대관음사 간포도량은요, 제일 중심이 되는 곳이 이제 큰 법당이거든요. 예, 거기부터 좀 이렇게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스님과 함께 이 큰 법당부터 둘러볼 수 있을까요? 네, 함께 한번 가보시죠. 네. 한 사람 한 사람의 바른 깨달음의 성취가 바로 온 세상이 정토가 되는 근본이란 일념으로 근본불교, 세계불교, 첨단불교를 지향하며 부처님의 바른 법을 포교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대관음사. 그중 간포도량 무일선언의 중심 큰 법당으로가 관세음 보살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스님 지금 큰 법당에 들어왔는데요. 이 주불로 모신 대성자무 관세음 보살님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여기 모시전 관세음보살님은 배성자모 관세음보살님이십니다. 이 사랑을 달리 표현을 하자면 자비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여기 모시전 대성자모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을 향해서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바라보는 그런 눈길로 바라보신다 해서 대성자무 관세음보살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기 보시면은 옷을 이제 색깔로 이렇게 입으시는데요. 금으로 이렇게 입은 것을 개금이라 그러고 저렇게 색깔을 입은 것을 개체라 그럽니다. 저런 방식으로 개체하는 것을 칠보개체라 그래서 좀 특이한 그런 개체를 한 관세음보살님이 되겠습니다. 네, 커다란 성인이신 이 어머니와 같은 관세음 보살님이 아주 고운 색상을 개체를 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큰 법당을 지키고 계시네요. 네. 스님, 그런데 이 큰 법당에 들어올 때 보니까 사실 대웅전이라고 쓰여 있는 사찰들이 많은데 큰 법당이라는 커다란 한글 현판 그리고 또 주련도 모두 한글로 돼 있었거든요. 네. 왜 이렇게 서각을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안에 가장 큰 어른을 모신 곳이 금방이라고 하듯이 또 여기도 가장 중심되는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기 때문에 큰 법당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주련도 해주신 우짜학자 스님께서 직접 쓰신 글에 서각을 직접 한 그런 주련이 되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한글로 해주시니까 사찰에서 큰 법당에 들어올 때부터 뭔가 더 친숙하고 익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스님. 네, 한자로 해놓으면 요즘 이제 한자 세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주련을 한번 보면서 뭔가 쉽게 이해도 할 수 있고 좀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자비로운 대성 관세음 보살님 옆 커다란 탱화. 가만히 살펴보니 탱화 속에 자동차와 휴대전화가 보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삼지창이나 칼이나 이런 게 큰 무기지만은 요즘은 여기 보이시는 핸드폰이나 그 컴퓨터나 뭐 이런 것들이 호신용도 되고 나의 어떤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탱화를 조성을 하신 불모께서 아마 현대에 맞게 이렇게 지물을 이렇게 많이 한 것 같아요. 숨은 그림 찾기처럼 사찰의 탱화 속에 숨겨진 현대의 지물과 어렵지 않은 내용의 한글 현판 그리고 주련까지 대관음사 간포도량의 이 모든 것들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불자들과 더 쉽게 그렇지만 더 깊게 공감하고 소통하려는 그 마음이 녹아 있었습니다. 정원처럼 잘 가꿔진 대관음사 간포도량. 큰 법당에서 나와 스님과 함께 사찰 마당으로 내려오니 저 멀리 또 다른 관세음 보살님이 보이는 작은 동굴이 있는데요. 좁은 동굴의 입구를 따라 들어간 관음굴에는 잘 정돈된 불단 위 반짝이는 황금의 관세음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스님, 지금 이 관음굴에 제가 들어왔는데요. 이 간포도량에 원래 이렇게 깊은 동굴이 있었나요? 자연적인 동굴은 아니고요. 여기에 인위적으로 조성을 한 동굴이거든요. 처음에는 스님들이 개인 토굴처럼 여기서 수행하기 위해서 토굴을 만드신 겁니다. 그 뒤로 저기 보이는 관세음보살님을 한번 모시고 일반 신도님들도 함께 신행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겸하는 그런 동굴 법당이 되겠습니다. 아, 원래 스님들께서 수행 정진하기 위해 만드신 토굴을 또 이제 불자들도 함께 네, 개방을 한 거죠. 할 수 있도록 인공 동굴을 만드신 거네요. 네, 네. 스님, 그런데 이 관음굴에 모신 관세음 보살님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상이 조금 남다르시다고 해야 될까요? 저희를 좀 이렇게 많이 보시는 듯한데요. 네, 여기 모셔진 관세음보살님은요, 어느 유명한 조각하시는 분이 조성을 했는데요. 굉장히 관능적이고 사찰에 가면은 처마 밑에 막 지붕을 메고 있는 보살이 있다든지 하거든요. 여기에도 그 조성하신 분이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반 관세음보살하고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보면 좀 오래도록 대관음사 간포도량에서 뵀던 관세음 보살님을 좀 계속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스님. 네, 많은 불자님들도 이 관세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가 안전하게 땅에 닿을 때까지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처럼 언제나 불자들 곁을 지키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스님들이 수행하던 바로 이 자리에서 불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서원을 발언하길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아늑한 동굴 법당을 만들어 관세음 보살님을 모셨는데요. 바로 이곳 관음굴에 계신 관세음 보살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음굴 입구에 놓여진 작은 돌, 그 이름도 소원돌인데요. 관음굴 안에 계신 관세음 보살님께 간절하게 소원을 빌고 이 돌을 들었을 때 들리지 않아야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있는 힘껏 들어도 소원들이 꿈쩍 않고 들리질 않는 거 보니 저의 간절한 소원도 곧 이루어지려나 봅니다. 부처님의 따스한 자비의 손길처럼 마음이 편안해지는 대관음사 간포 무일선언. 그래서 불자들은 이곳을 작은 눈비니 동산이라고 부르는데요. 자비와 지혜를 의미하는 자의 연못을 따라 걸으며 스님과 함께 대관음사의 상징과도 같은 무문관으로 가봤습니다. 굳게 닫힌 문 위, 커다란 글씨로 금강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금강문 너머에 바로 스님들의 수행 공간인 무문관이 있습니다. 문이 있지만 문이 없는 공간인 무문관. 산비탈을 깎아 만든 무문관은 그저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스님과 함께 무문관 칭견대에 올랐는데요. 정말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정말 높은 나무, 그리고 높은 나무 벽이 쌓여져 있네요. 네, 이제 무무관이라는 말이 문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저 좁은 공간 안에서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는 게 무무관 수행이거든요. 지금도 한 11분의 스님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하는 곳이 무무관입니다. 공간은 굉장히 좁은 곳이긴 하지만은 저기보다 더 자유로운 곳은 없습니다. 누가 간섭하는 것도 아니요. 또 스스로 시간을 잘 짜서 자기와의 싸움이거든요. 거기에서 한 소식을 한다면은 아마 중생들을 제도하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스님, 그러면 이제 저와 같은 일반 신도들, 불자들은 이 칭견대에 와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스님들이 수행하시는 모습을 좀 바라보면 될까요? 네, 일단 여기 칭긴대에 오면요, 묵언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 서서 삼배를 올리시고 정진 잘하시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님,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장소에 와서는 처음 보지만 무문관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미 이 장소를 접했거든요. 스님, 그 영화의 배경이 된 곳이 맞나요? 맞습니다. 1차 3년 정진 결사할 때 3년 동안 여기서 다큐멘터리를 촬영을 했거든요. 그때 11분의 스님들이 열심히 수행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3차 3년 정진 결사가 회양을 했고 곧 4차 정진이 들어갑니다. 그때 영화에서 이제 우악 스님과 함께 수행 정진하신 11분의 스님 중에 스님께서도 함께 하신 것으로 제가 영화에서 봤는데 네, 맞나요? 저는 영화에 나오기는 하지만은 무무관 안쪽에서 수행한 건 아니고요. 그 이제 무무관의 그 스님들이 불편한 것은 없으신지 그런 것을 보살펴주는 뒷바라지 역할을 했고요. 지금도 제 거처가 바로 앞에 여기인데요. 스님들의 불편함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쪽지로만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자물쇠를 채운 작은 방에서 수행 정진하며 무수한 마음의 문을 하나씩 열어가는 무문관. 나란히 줄을 맞춰 서 있는 장독대와 바람에 몸을 맡긴 대나무, 그리고 넘실대는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무문관의 바깥 풍경은 그저 평화롭기만 했습니다. 무문관 칭견대의 중심, 이렇게 수행 중인 석가모니 부처님이 모셔져 있었는데요. 왜 이곳 무문관 칭견대 위에 이렇게 커다란 고행상을 모셨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안쪽에 있는 우리 무문관에 수행하신 스님들도 고행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 고행상을 한번 모셔서 부디 성불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모시게 되었습니다. 앙상하게 야윈 부처님의 모습에서 중생 구제를 위해 정진하신 그 마음과 진심이 고스란히 느껴졌는데요. 지금 이 순간도 그 어떤 세상보다 넓은 무문관에서 수행하고 계실 스님들의 건강과 안녕을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무문관을 뒤로 하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니
저 멀리 동해안로에서도 보였던 야기왕 열애불이 계신데요. 야기왕 열애불이 지키고 계신 문수전 앞. 빨간 지붕이 나란히 줄을 선 만이차가 보이는데요. 한 번씩 돌리는 것만으로 경전 한 권을 읽는 큰 공덕이 되는 만이차. 글을 모르는 티베트 불자들의 수행 방법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6자로 된 진언을 외우면서 이렇게 돌리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한번 읽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손에도 들고 그냥 틈만 나면 엄마니밤매움, 엄마니밤매움 이렇게 돌리죠. 네. 아, 그러니까 사실 경전을 다 읽으면 좋지만 네, 네.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네, 네. 부처님께 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아, 엄마니 밤배움을 외면서 이렇게 만이차를 돌리면 그것만으로도 이제 경전을 읽은 것과 같은 네. 거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예. 거네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옴마니 밤매훔, 진언을 외우며 간절한 마음으로 만이차를 돌린다면 그 또한 부처님의 법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스님의 설명에 자비로움과 해안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저 역시 오늘보다 내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천천히 만이차를 돌려봤습니다. 무건으로 수행하는 스님과 단단한 불심으로 사찰을 찾은 불자들의 마음이 모여 언제나 아늑하고 따뜻한 도량.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 무일선원. 스님과 함께 사찰 마당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봤습니다. 스님, 오늘 스님과 함께 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이곳 간포에 머물고 계신가요?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는 대구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큰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주지 소임을 오래 살았습니다. 주지 소임이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허리 수술을 좀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은사 스님께서는 무무간 정진 중이시고, 그래서 제가 대구 큰절은 다른 스님에게 소임을 맡기고 저도 요양도 하고 우리 은사 스님 뒷바라지도 무무간 뒷바라지도 하고, 예, 그래서 여기 머물게 되었죠. 아, 간포 도량도 지키시면서 또 스님께서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곳에 머물고 계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스님, 그런데 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이 간포도량, 이 이름이 조금 낯선 불자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이 사찰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1992년도에 우리 은사이신 우짜학자 큰 스님께서 제일 처음에 불교대학을 먼저 열었습니다. 그때는 영남불교대학인데요. 그래서 이제 불교대학 열고 그 뒤로 사찰에 부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때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이렇게 하다가 해외에도 도량이 있고 해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로 명칭을 바꾼 거죠. 스님 방금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곳은 간포도량이고 한국불교대학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 계기가 해외에도 도량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라는 이름으로 포교를 하고 계신 걸까요? 네, 여기에 정식 명칭은요 무일선언이거든요. 전국에 한국불교대학 산하에 여러 도량들이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구미에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중국 칭다오에도 있고 뭐 많은 곳에 도량들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들은 전부 다 도심 속에 있는 포교도량이고요. 간포도량은 신도님들이 그야말로 명상 힐링할 수 있는 힐링 도량으로서 지금 불사를 조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도량 말고도 또 더 많은 지금 도량들이 전 세계 그리고 한국에 있다는 말씀이신데 불자들이 이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를 찾기가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여러 도량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도 이 대관음사를 찾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불교대학을 수강할 수 있다고요. 네, 유튜브 불교대학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불교대학에서 운영하는
멤버십을 가입하시면은 4년을 공부하시면은 교법사증을 드리고 대한불교 조계종의 신도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도 드리고 또 포교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도 다 드립니다. 유튜브 불교대학 가입을 하시면은 쉽게 불교 공부도 하고 또 신행생활도 하고 해주큰 스님의 생활법문도 들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간포도량 같은 자연과 함께하는 도량에서는 명상 수행도 하고 또 그 외 도심에서는 또 함께 불교 공부도 하고 온라인에서도 또 쉽게 불교대학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스님,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간포도량을 찾으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이 아름다운 도량의 모습도 있지만 들어오는 길에 정말 커다란 누워 계시는 황금 부처님을 만났거든요. 그 와불 부처님은 지금 불사를 진행 중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와불 부처님은 저 길이만 해도 한 33m 정도가 되고요. 높이가 한 9m 정도 되거든요. 그냥 이게 누워있는 부처님이 아니고 그 몸속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체험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지금 조성 중에 있고요. 바깥에 불사는 거의 끝났기 때문에 12월 24일 날 점안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을 하셔서 함께 해주시면은 아마 불보살님의 가피가 함께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12월 24일 점안식 이후에는 이 와불 부처님 몸속에 들어가서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올릴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네. 스님,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 전해주시고 도량도 함께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이 간포도량을 아직 만나지 못한 불자들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BTN 불교 TV 시청자 여러분, BTN 불교 TV는 그야말로 한국을 대표하는 영상 포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한국불교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게도 영상으로 포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튜브 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계시는 우리 불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간포도량을 유튜브를 보시고 많이 좀 찾아주시고요.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 축원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 불자님 여러분의 가정에 늘 부처님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축원하겠습니다. 네, 스님 오늘 함께 이 대관음사 간포도량도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말씀도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행복한 땅. 정토를 염원하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한국을 넘어 저 바다 건너까지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명상마을을 목표로 끊임없이 수행하고 정진하며 진심을 다해 애쓰고 있는 한국불교대학 간포 무일선언. 푸른 하늘을 향해 우거진 무일선언의 높은 대나무처럼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이곳으로 지금 바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아름다운 동해바다와 함께 오늘도 이 자리에서 묵묵히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